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검찰이 지난달 30일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고 있는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했고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뒤졌는데 그러다가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USB를 압수하게 됐는데 거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 인증서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그 유경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한테도 잘 안 줘요. 이런 거. 가족한테도 안 줍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뢰를 하는 거고 얘는 배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뭐 이런 집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짜로 가족 같은 집사 뭐 이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유경옥 씨가 예전부터 아크로비스 아니 그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오랫동안 김건희를 수행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을 거다. 굉장히 정말. 그리고 많은 일을 음으로 양으로 처리를 해줬을 거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건희를 잡기 위해서는 보니까 유경옥을 먼저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잡아야 네.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아마 모르지 않. 정권 바뀌면은 특검으로 갈지 검찰이 직접 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바로 이 양반부터 바로 이제 구속시키고 지금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경옥이 보면은 지금 건진법사한테 김건희 청탁해달라고 통일부가 샤넬백 준 건데 그거를 유경옥 통해 가지고 이제 교환까지 한 건 드러난 거고 실제로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겠고 건진법사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경옥의 존재라는 게 윤석열 김건희와 이렇게 친밀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가족 이상의 관계 이런 상황인데 또 그걸 유경옥을 뒤지다 보니까 샤넬백을 밖으로 누구랑 갔나 봤더니 대통령 관저공사를 했던 21g 업체 대표의 와이프랑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건희가 기본적으로 유경옥과 가족 이상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와 백을 바꿀 때 동행한 21g 업체 대표 역시 김건희와 상당한 친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21g이 뭐 영혼의 무게 뭐 이거 얘기했던 그 회사 네, 아니에요? 네, 맞아. 결국에는 수의계약 많이 따간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권 네. 공동체.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유경옥, 윤석열, 김건희, 뭐 21g 등등등 해서 이 범죄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수사는 상당히 쉬운 게 뭐냐면요. 이제 특검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압수수색 이제라도 해서 다 갖고 오면 분석한 다음에 유경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거의 유경옥이 윗선을 안 불면 이거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죄가 생기는 거예요.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럼요. 유경옥 입장에서는 네. 평생 윤건희를 위해서 본인이 감옥에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이 살 것이냐 아니면 본인도 시킨 것만 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지. 이분이 손발이 돼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이분이 범죄를 기획해가지고 뭘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는 상당히 쉬운 수사이기 때문에 전 유경옥에 대해서 그 증거물만 보여주면 전 술술술 불 거라고 봅니다. 술술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절을 고쳤는데, 그러니까 증축을 해야 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해당 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게 맞는데 앞서 드러난 진실만 보더라도 그런 면허가 없는 업체인 21g이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가지게 분야별로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뭐 관련자들한테 분들한테 들으니까 분야별로 다 이렇게 면허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무슨 뭐 안에 내부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종합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데 21g이랑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바지 면허 같은 게 또 필요한 거예요. 또 재하청을 줘야 되고 재하청을 예를 줘야 들면,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이렇게 21g이 들어와서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그때 그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도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대로 공개가 국회의원들한테 공개가 안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지금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은 하나씩 또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사과를 이제 마주하다 보니까 사과 지금 앞에 불경한데 이준석 후보가 좀 이렇게 엔젤셀프 같은 예쁜 사과를 했으면 이게 진짜 얼마나 사과지. 좋았을까. 이게 진짜 이런 사과야.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 이준석 후보가? 참사과죠, 참사과. 참사과. 참사과를 너무 지금이라도 그 유력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3위 후보지만 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한번 하는 것이 본인의 앞길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길 이미 저도 배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짧게 뭐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눈으로 좀 이거 사안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지금
오죽하면은 뭐 대부분의 보수 언론 오늘 사설이 좀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 동아일보 어른들 보기도 창피했던 TV토론 아이들이 볼까 두려웠다. 경향신문 이준석의 경악스러운 여혐 폭력 왜 정치하는지 묻는다. 한겨레 이준석 온 국민 앞에 언어 성폭력 대선 후보 자격 없다. 한국일보 공농장서 저질 성폭력 발언 이준석 국민 모독이다.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지금 그렇네. 다 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준엄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다 네.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 그 펜코의 일부에 비뚤어진 성인식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주변에 둘러싸여 가지고 본인들이 할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른 또 사안이면 이제 뭐 요즘 많이 알려졌는데 JTBC의 그 장르만 여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저도 이제 출연을 하는데 이게 영상이 또 최근에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저도 굉장히 친한 두 분의 이제 기자 여성분 두 분의 기자가 알죠. 나오는데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그때 자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막하는 분한테 이렇게 앞에 있는 그 기자한테 면전에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정영진이 당황해가지고 아이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하고 뭐 기자도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준석은 뭐가 됐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든 말을 못하면 말문이 막힐 정도의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고 네. 뭐라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치부 기자인데 그런 거를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거 그 사람의 받았을 모욕감 그렇다고 그 기자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준석 안 보겠다고 뭐 절교라도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장과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딴 식으로 다 보니까 TV 토론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좀 정치를 해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김준일 선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설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정말로 준엄하게 꾸짖는 이준석. 근데 사과는 맛있다. 아니 근데 이준석의 행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견한 예로 제가 아까 이준석과 윤석열은 거의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그렇게 구구 유튜브 끊으라고 했는데 그냥 귀결이 내란 일으켰다가 지금 사형과 무기징역 가고 있잖아요. 이거 커뮤니티 못 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를 선거 중독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본인도 선거 중독인 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고 저는 이 도구화라는 것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제가 왜 결별을 하게 됐느냐. 저는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 용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는 제 3자적 관점에서도 누가 누구를 도구하고 있으면 저는 그거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만 안 둬도 저는 그냥 박살을 내죠. 근데 저한테도 그런 도구화의 행태를 많이 보여왔어요. 이준석 후보가. 뭐 본인이야 그걸 못 숨겼는 게 안타깝겠지만은 저에게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더 이상 이거 상종 못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갔던 건데 이번에도 보세요. 떳떳하게 이재명 후보 가족 검증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떳떳하게 그런 행태가 있으면 이거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 물어보고 본인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려서 여성이라는 것을 도구화시켜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니까 이거 정말 보는 분들이 그 용어 자체도 너무 이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지만은 그 불쾌감, 그 도구화의 의미를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좀 비슷해서 전 윤석열이 굉장히 많이 좀 떠오른다. 하는 행태가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못 고쳐요. 됩니까? 못 고쳐. 이준석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아니, 잘한다기보다 그냥 경험을 많이 해본 거죠. 경험을 네, 그럼 많이 해본 하셨으니까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문 일면을 장식해야 된다. 그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주 해요, 그거.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장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좋아하죠. 그러면 정말로 지금 모든 언론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 이거는 그래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야 뭐 비판이고 나발이고 그래도 장식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정무적으로 좋냐 나쁘냐 이걸 판단하는 게 상식이고 지성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언론 일면에만 나오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일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노토리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이머스와 노토리어스가 있는데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명이라는 게 저에게 적용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악명으로 일면 나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요즘 시대의 이 문제와 이준석 같은 사람이 아주 그 옐로우적으로 더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악명으로 일면에 나와도
이걸 굉장히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저는 반정치고 굉장히 공동체에 해악을 많이 준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맥락이 국회에서도 나오는 게 국회의원들이 뭐 부고 기사 빼고는 뭐 언론 나가는 걸 좋아한다는 말 우리가 은연중에 하잖아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이준석 후보에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아하고 있을 거라 봐요. 아마 기술적으로 이런 생각이 했을 것 못 같아요. 고쳐. 지금 선거가 그 닷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지지율이라는 게 한껏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간에 그 PR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준석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언론은 아마도 그 양자 대결 쉽게 얘기해서 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구도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생산을 했을 거예요. 그 3등 후보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잔잔한 그 호수 위에다가 돌멩이를 세게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거기서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언론 이용해서 본인을 상당히 대선을 앞두고 뭐 어쨌든 간에 평지풍파를 일으켜보겠다 이런 알량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더 세게 한 게 아닌가 공학적인 계산을 아니, 가지고 근데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근데 노무현 네. 대통령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삼지대도 아니고요. 당내에 그냥 군소 후보였어요. 3%. 근데 노풍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뭐 단일화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 감동과 정말 그 언더독에서 뚫고 올라오는 그 긍정적인 걸 국민들이 바라는 거지. 진정성과. 삼지대로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없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발언을 다 해버리고 이런 식의 정치가 노무현의 정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금 반정치에 어긋난 길, 방향을 잃어버린 정말 항로를 잃은 지금 배와 같다. 저래 봅니다.